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제일 전국에서 화두가 될 만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이제 차상권 특검법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 통과시켰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그 이름도 잘 몰랐던 검찰총장이 갑자기 나섰어요. 원석이 나서 가지고 형님.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이제 또 한동훈이 빠지니까 법무부 장관 이름도 모르겠어. 아, 네. 박성재 형님이라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박성재보다는 박성재하고 거의 비슷한 그 뭐야 사법연수원 기수인 조만간 민정수석이 될 사람이 오히려 더 먼저 떠오르는 아주 희한한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여튼 그런 게 복잡하게 맞물려서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풀릴 거냐. 이게 좀 전개되는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어쩌면 구독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저희 스콕스 들으시면 앞으로 전개될 여러 전국의 그러니까 전국 흐름을 이해하고 파악하시는 데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 고민의 지점을 하나로 이렇게 딱 모아서 뭐 기사 내용이 좋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화두를 던지기에 대해 좋은 기사가 하나 있어서 그 얘기로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1면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검찰 공수처의 급피치. 여야 특검 대치 변수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까 그 이름도 들어보지 잘 못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느닷없이 뭐 김건희 명품백 문제를 수사하겠다고 그렇게 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지시를 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근데 공수처가 지금 그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뭐 의혹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사령관을 소환 조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걸 중앙일보가 지금 화두를 던져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목 딱 보시면은 예. 그 느낌이 딱 오죠. 음. 그러니까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음. 그 피치를 막 올려서 수사를 마구 이제 하고 있다. 근데 마침 또 야당에서 특검 통과시키고 특검 또 한다고 막 하는 요 시국에 요 전국에 그렇죠. 딱 수사기관이 그동안에 미적하고 뭐 안 하고 뭐 시끄럽게 뭐 있기만 하다가 갑자기 수사의 속도를 확 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야는 특검을 놓고 대치를 하고 있다. 요런 음. 정치적 상황 요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어. 이 얘기가 오늘 사실은 신문에 일면은 사실 오늘 이제 대체휴일이기 때문에 네, 제각각의 맞아요. 측면이 있습니다만 맞아요. 신문 쭉 넘기면은 큰 줄기의 하나를 이 소식이 사실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중앙일보가 던질 화두를 저희가 하나하나씩 풀어드릴 텐데요. 검찰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자, 경향신문 3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저렇게 김 여사 의혹 미적대던 검찰 명품백 수사로 리스크 덜어내나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대통령실 반응도 있죠. 검찰 수사 핑계로 김건희 특검 반대할 듯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검찰이 무슨 리스크를 덜어낸다는 얘기예요? 명품백 수사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일단 이 기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네. 2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신속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고, 예.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시에 따라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일부에 전담 수사팀을 꾸렸는데 이게 이 사건이 고발된 지 5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수사와 관련된 조사 일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 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타격이 적은 이 사건부터 야권의 김건희 특검 도입 전에 서둘러 종결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라는 부분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게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마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법적인 어떤 법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 처벌은 불가하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성인 거고, 오히려 배우자 문제를 인지했을 때 곧바로,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바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이 오히려 더 강한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인지했는지 인지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요거를 사실은 수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소환 조사했어. 그러면 그다음엔 대통령이네? 그렇죠. 대통령도 조사해야 되겠네? 그렇죠. 다만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 안 되지만 하지만 그래도 수사는 할 수 그렇죠. 있잖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의 어쨌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건 사실은 정치적 리스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다 제하고 음. 이 법적인 리스크만 본다면 이게 가장 타격이 적기 때문에 이것부터 종결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이 신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야권에서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이 고발된 지 5개월 된 사건이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의 사건까지 배당을 해놨는데 관련자들 소환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수사 뭉개고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 다른 요인들은 빼고라도 검찰 논리로만 봐도 검찰 조직 논리로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내부 압력, 외부 압력을 동시에 받는 상황이 됐으니 그 리스크를 덜어내기 위해서 송경호 빨리 수사해. 이렇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다. 여기 경향신문의 그 요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 리스크라고 하는 표현도 그래서 나왔다는 얘기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검찰이 처한 딜레마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경향신문 대통령실 검찰 수사 핑계로 김건희 특검 반대할 듯. 이 이거는 내용은 또 대통령실 논리라는 거예요. 별도 그렇죠. 검찰 논리하고는 또 다른 대통령실의 논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김 여사 소환 등 검찰 수사를 특검법을 막을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도입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다. 이렇게 써 있고 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아닌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택해 속도를 내자 김 여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지금 이 기사에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통령실은 오히려 이런 논리를 제기를 해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진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속도가 붙지 않았느냐라는 논리를 들어서 아마도 특검 거부 논리를 주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겠느냐. 네. 이런 걸 이 기사에는 이제 변수로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미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검찰은 검찰대로 자기가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실은 검찰을 보니 자기 논리는 자기 논리대로 만드는 거고 검찰이 수사 중인데 뭐 특검이냐 이런 논리를 대통령실은 검찰하고 교감 없이 그냥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다는 거고 검찰은 검찰 내부 논리에 따라서 이런 판단들을 해서 했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 두 가지를 분리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분리하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 검찰 정권인데 그렇잖아요. 뭐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그동안에 수가 있는 수사 것 같아요. 공정하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공정하게 하나도 하지도 않아 놓고 그래놓고 갑자기 공정한 척하면서 얼굴 싹 태도 바꿔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누가 믿겠느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검찰 논리가 통하려면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먼저 수사해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거는 언급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검찰 수사로 이 아까 말씀하신 청탁금지법의 법리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이를 신고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검찰 수사로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여론에 불이 붙을 수 있고 또 명품 가방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렇게 이 기사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설들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향신문 사설 제목 말씀드리면요.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늑장 수사, 특검 방탄용 안 된다. 이게 이제 사설 제목이에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방금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의 수사 지시는 40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김건희 특검 도입 명분을 희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의도가 무엇이건 이 총장이 뒤늦게나마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외압을 막으라고 총장이 있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검찰이 디올백 수수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느냐다.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 내용은 아마 그동안에 이렇게 진행됐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올백을 받는 영상 나온 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요. 윤 대통령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고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뒤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할 말은 뻔히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난 몰랐어. 그리고 받았다는 것도 그건 뭐 어디 그 기록관이나 뭐 보관 창고에 들어갔을 테니까 내 부인은 절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쓸 사람이 아니야. 아주 새 걸로 지금 포장돼서 그냥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 이러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될 거지만 실제로 확인된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김 여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평소 김 여사가 국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한둘이 아니다. 김 여사의 금융위원회 인사개입 의혹, 앞으로는 제가 나서 남북 문제를 다룰 생각이라는 김 여사의 발언이 그렇다. 이런 의혹까지 두루 실체를 규명하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 방탄용 수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빠진 이 총장의 이번 수사 지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 총장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다며 손을 놓고 있다. 이 총장이 이 수사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거나 권력 핵심부가 이 총장의 수사 개입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디올백 수수건에 대한 이 총장의 수사 지시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